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방광암의 새로운 표적 치료입니다. 방광암에 다양한 치료들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쓰게 된 약들에 대해서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고요. 그러한 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에 어떤 치료들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전이성 방광암의 전통적인 치료, 수십 년간 진행해왔던 백금 기반의 화학요법과 그 다음에 2010년대 중반부터 진행이 된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표적 치료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하나는 항체 약물 접합제로 사용하는 파드셉이라는 약과 에너투라는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고, 다른 계열은 소분자 억제제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약인데 발베사라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이성 방광암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백금 계열의 항암제를 중심으로 치료를 이제 종양내과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백금 기반의 항암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 다 이제 백금 계열의 항암제에 속하게 되는데, 이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은 이제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이 안 좋으면은 콩팥을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고요. 청력이 안 좋아도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장이 좋지 않으면은 이제 숨이 차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액을 많이 주기 어렵기 때문에 또 사용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다른 질환들이 있으면 요 약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카보플라틴 약을 대안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다른 질환이 없다면은 이제 시스플라틴을 먼저 사용하는 이유는 이 시스플라틴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요 약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젬시타비린이라는 약과 같이 쓰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환자 중에 한 50%에서 종양의 크기가 3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약을 실제로 쓰는 기간이 중위값이라고 하는데 한 7개월 또는 8개월 정도 사이가 되고요. 이 의미는 한 100명 중에 50명은 한 7, 8개월 사용을 못하지만 다른 50명은 이 약을 썼을 경우에 7, 8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은 확인이 된 이후에 보통 1년을 조금 더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카보플라틴 약을 젬시타빈과 같이 쓰게 되면은 반응률은 뭐 한 40%로 나쁘지는 않은데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약간 더 짧고 전체 생존 기간도 이제 1년이 좀 못 미치는, 한 10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이 값은 중위값이어서 내가 이렇게 진단받으면은 요 정도 산다가 아니고, 비슷한 진단 4기 방광암에서 한 50%는 9개월, 10개월을 잘 못 사는데 요 약을 쓰는 경우에 나머지 50%는 또 그 이상을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요 시스플라티늄, 백금 계열의 항암 요법을 쭉 사용을 해왔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효과가 없어졌을 때 또 아쉬움이 있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약 개발들이 이루어졌고, 2010년대에 다른 암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특히 폐암과 뭐 흑색종 이런 암 중에서 많이 효과를 보인 면역항암제가 이 방광암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금 기반 항암제 요법에서 이제 반응이 있거나 또는 반응이 없더라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 요법제 중에 하나인 아벨루맙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벨루맙을 유지를 꾸준히 해주는 경우에 이전에 반응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응을 보이는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로 더 길어지고 전체 생존 기간도 꽤 2년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백금화 요법에 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이 긴 이유는 질병 진행이 없는 환자들만, 그러니까 암이 조금 더 순한
환자분들만 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 보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없으면 또 암이 독하면은 이 백금 기반 항암제를 쓰더라도 4사이클 내지 6사이클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6사이클 끝나고 혹은 4사이클 끝나고 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질병이 빠른 타이밍에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유지요법을 하지 않고 2차 약제 목적으로 키트루다라는 다른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2명 정도에서 반응률이 있고, 전체 생존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종이값이 됩니다. 다만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그렇게 종이값이 길지는 않아서 효과 없는 사람들이 좀 꽤 있고요. 근데 다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항암 요법이 1차 플라티늄 백금 화학 요법에서 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 면역 항암제를 그러면은 처음부터 같이 쓰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가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이 백금 화학 기법이 좀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약들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이 시스플라틴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 약 역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85세 환자분이 오는 경우에는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뭐 아주 건강하면은 견디실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항암 요법을 하다가 또 부작용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보다 조금 순한 약인 면역 항암 요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2차 항암제로 사용했던 키트루다를 1차에서도 이 백금 화학 기법을 투약하기 어려운 좀 다른 질환들이 있거나 전체적인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보니까 반응률이 그래도 이제 30% 가까이, 10명 중에 3명은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키트루다 요법과 비슷하게 모든 환자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효과 없는 환자들의 비율도 꽤 있지만,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의 종이값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2개월이지만 효과가 있는 환자에서는 쭉 길게 가서 전체 생존 기간은 약 1년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효과가 있는 환자들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다면은 아직 보험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연세가 있거나 건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키트루다라는 약을 전이성 방광암에서 첫 치료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제 별도로 했는데, 기존의 이 백금 기반 항암제의 면역 항암제 중에 하나의 옵디보라는 약을 같이 쓰는 병용요법도 현재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득이 옵디보를 쓰는 경우에 있는 것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역시 보험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비용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그러한 옵션도 고려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백금 화학요법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면역 항암요법을 진행하거나, 혹은 백금 화학요법과 같이 진행하거나, 혹은 백금 화학요법이 견디기 어려운 환자들에서는 면역 항암요법을 첫 번째 치료로 사용을 하는 과정들을 쭉 해온 상황에서, 이후에 최근 2020년대에 들어서 몇 가지 약이 또 새롭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항체 약물 접합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이제 혈관으로 주사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항암제는 어디에 특별히 더 많이 가는 것은 아니고 온 몸을 순환을 하면서 골고루 흩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암에만 효과가 있고 암이 아닌 정상세포에는 효과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암은 작아지는데 부작용은 적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조금 더 발현이 많은, 혹은 암의 특이적인 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항체에다가 이 항암제를 붙여가지고 투약을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원에, 특정 단백질에 달라붙는 항체에다가 이 항암제를 링커를 통해서 붙인 항체 약물 접합체를 투약을 해서 조금 더 암에 특이적으로 작용을 해서 부작용을 적게 만들면서 암은 효과적으로 작게 만드는 것을 기대하면서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약의 크기를 보면은 항체는 매우 큽니다.
이게 항체인데요. 여기에 이제 항원 또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암세포에 더 많이 또는 특이적으로 있는 단백질이 있고 그곳에 달라붙는 이 항체가 있고요. 항암제는 매우 작습니다. 전체 크기에서 요 빨간색들이 항암제고 요 까만색이 항체에 연결된 링커입니다. 그래서 요 약의 항암제는 사실 굉장히 조그맣고요. 대부분은 항체의 크기가 차지하는 요 약을 투약을 하면서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 항암제 또는 저희가 페이로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요 약이 암세포한테 가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냐? 파드셉이라고 소개할 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파드셉의 표적은 항원은 넥틴포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항원이 발현되어 있는 세포, 여기 파랗게 그려져 있는 게 세포인데요. 여기에 달라붙는 항체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넥틴포에 달라붙는 항체가 있고 링커에 MMA라는 항암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포에 붙게 되면은 이 세포가 뭐가 붙었네 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요 항체 약물 접합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 세포는 뭐가 붙은 것들을 이제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 항체랑 링커랑 이런 것들을 다 쪼갭니다. 이 쪼개져서 이제 다시 세포에 분비를 시키면 항체는 기능을 못하지만 이 작은 항암제는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요 암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이런 효과를 보이는 게 항체 약물 접합체이고 그 중에 MMA라는 항암제가 달려 있으면서 넥틴포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 이제 엠폴투마 베도틴이라고 이제 성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 환자분들한테 그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넥틴포라는 것이 이 방광암에서 좀 발현이 높습니다. 이 방광암에서 발현이 높다 보니까 우선 먼저 이 약을 방광암에 쓰게 됐는데 이전에 첫 번째 백금기 항암제도 이미 썼는데 내성이 생겼고 면역 항암제도 썼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전에는 아주 단단한 효과가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써볼 수는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그것을 대조군으로 놓고 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한 반응률이 한 18%, 한 10명 중에 한 2명에서 크기가 작아지는 정도인데요. 이 엠폴투마 베도틴이라는 파드셉이라는 약을 썼을 때는 반응률이 한 40%가 나왔습니다. 즉, 2배 이상의 효과를 크기가 작아지는 측면에서 볼 수 있었고, 얼마나 이 크기가 작아지는 게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냐를 보았을 때,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 약을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는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파드셉이라는 약은 5.5개월가량 2개월 정도 더 길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서도 40%의 효과를 보이는 이 파드셉을 처음부터 같이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회사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전이성 방광암에 대해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원래 표준 치료는 백금 기반 항암제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과 젬시타빈을 같이 쓴 경우에 효과가 한 44%였는데 이거 대신에 파드셉이란 약과 백금 기반 항암제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이 적은 약인 키투루다를 같이 쓰면 효과가 어떨까를 봤더니 그 반응률이 한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즉 파드셉과 키투루다를 같이 쓴 경우에는 3명 중에 2명에서 암의 크기가 상당 부분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 치료인 3명 중에 1명보다는 조금 많고 2명보다 중에 1명보다는 좀 적은 정도의 비율을 보였던 반응률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커지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냐를 보았을 때 이전의 표준 치료인 백금 기반 항암 치료에서는 100명 중에 50명 정도는 6개월가량, 6, 7개월 정도 이전에 효과가 없어지고 나머지 50%는 이제 6, 7개월 이상 유지가 되기는 했는데 요 새로운 약제인 파드셉과 키투르다를 같이 쓴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배인 12개월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100명 중에 50명 이상이 12개월 이상
약을 쭉 맞으면서 병이 자라지 않고 효과를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년 시점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약 10%에서 한 40%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약제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생존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백금 기반 항암제와 주로 면역 항암제를 이어서 쓴 경우에 있어서는 약 1년 반 조금 안 되게, 1년은 넘게 이제 생존 기간을 대략 평균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31개월로 2년 반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드셉과 키트루다라는 약을 같이 쓰는 것이 이제 백금 기반 항암제만 쓰는 것보다 효과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전이성 방감의 표준 치료로 현재 가장 먼저 추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발이 된지 얼마 안 됐고, 약제 비용이 좀 비싸가지고 많은 환자들한테는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험이 되고 약제 가격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은 더 다양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 쓰던 약에 없던 부작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방광암에서 잘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 파드셉이란 약은 쓰게 되면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작용은 피부 부작용입니다. 넓게 빨갛게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하는데, 더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전신적인 피부와 점막에 물집이 잡히면서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이 범위가 매우 넓으면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일부 발생하는 환자들을 다 막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 조심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보통 약을 쓰고 한 달 이내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키트루드랑 같이 쓰는 경우에는 보통 뭐 하여튼 한 달, 두 달 이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초기에 잘 보게 되고요. 이 외에도 혈당이 잘 올라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좀 더 하게 되고, 눈이 건조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섬유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대부분 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또는 길어도 한 4개월 이내에. 근데 이 약이 효과가 좋아서 오래 쓰다 보면은 손발이 저린 증상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저희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5, 6개월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손발 저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심하면은 약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은 이제 엔허투라는 약입니다. 이 엔허투라는 약은 사실 유방암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인데요. 이제 헐투라는 이제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에 달라붙는 항체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링커를 통해 연결을 해 둔 것입니다. 이 항암제 이름은 뭐 DXD로 표현한 데룩스테칸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이 이 헐투에 붙으면 역시 또 이 세포 안으로 이 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또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 항암제들이 세포 내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구조물들을 파괴시켜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고요. 이 세포 안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 주변에 또 효과를 이 약들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2는 유방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헐투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된 정도가 많으면은 3 플러스, 뭐 중간이면 2 플러스, 없으면 뭐 0, 적으면 1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유방암 이외에도 다양한 암 중에서 이 헐투를 발현을 많이 하게 되면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방광암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환자에서 크기가 작아지는, 종양이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기타 자궁암에서는 85%, 자궁경부암에서는 75%, 난소암에서는 60%, 뭐 담도암에서는 55%, 그다음에 기타 대략 45% 다른 암종들에서도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헐투의 발현이 조금 적으면 그 효과는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하드셉이 이제
이미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의 반응률이 한 40% 정도였는데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약도 꽤 좋은 약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투도 이 방광암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양 크기가 뭐 이 작아지는 정도가 전체 크기의 한 90%만큼 작아지는 환자들도 있었고, 뭐 50% 작아지는 환자들도 있었고, 뭐 20%, 10% 작아지는 환자들도 있는데, 약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거의 다수의 80% 이상의 환자에서 조금 약간의 크기 감소가 있는 환자가 80% 이상의 환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즉 이 약을 계속 쓸 수 있는, 병이 자라지 않고 쓸 수 있는 기간은 종이값은 약 7개월로, 앞에 파드셉의 경우에도 이미 치료를 받았을 때 나중에 썼으면은 길게 사용은 못했는데 뭐 한 5.5개월 정도였는데 이 약이 한 7.5개월 정도인 것을 보면은 이 약도 꽤 효과가 좋은 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의 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소분자 억제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현재 허가된 약은 발베사약 하나가 있는데요. 이 소분자 억제제는 이런 구조물인데요. 이것의 실제 크기는 사실 저희 아까 이 항체 약물 접합제에서 항체 말고 요 항암제를 봤을 때 옆에 이런 구조를 대략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랑 비슷한 정도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 크기는 이런 빨간색 정도의 매우 작은, 그래서 저희가 소분자 억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약인데요. 이 방광암에서 가장 흔한 약이 있는 돌연변이는 이제 FGFR3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입니다. 이 FGFR3의 돌연변이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약 15%, 그리고 리어레인지먼트라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다른 유전자와 서로 퓨전이 된, 서로 융합이 된 경우인데요. 그것이 대략 6%에서 전체 방광암의 15%에서 20%에서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발베사라는 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에서도 이제 차세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FGFR3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변이가 있다면은 이 발베사라는 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의 효과는 어떠냐? 이미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 치료, 세 번째 종류의 항암제 이후 정도 되는 시점에서 효과는 뭐 10%대 보통 반응률을 보이는데, FGFR3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한 45%로 거의 파드셉의 반응률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있으면 효과가 매우 좋구나.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은 얼마나 되냐? 보통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버텨주는데, 발베사의 경우에는 한 5, 6개월 정도 버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GFR3 변이가 있으면은 발베사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파드셉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런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약제 옵션이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도 이제 처음에 백금 화학 기법을 사용하고 면역 항암제까지 사용한 상황에서도 약 1년 정도 더 추가적인 생존 기간을 얻을 수 있어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약은 이제 손톱이 잘 빠지고 발진이 좀 많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손톱이 다 빠져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색깔이 변하는 부분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고 약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피 검사에서 전해질 중에 하나인 인이라는 이 전해질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낮추는 약을 추가적으로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이성 방광암의 기존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았고, 그리고 2020년대 새롭게 나온 표적 치료제인 항체 약물 접합제 중에 파드셉이라는 약, 그리고 에너투라는 약이 이미 치료를 여러 가지를 받은 전이성 방광암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고, 특히 파드셉이라는 약은
키트루다와 함께 써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 처음부터 사용했을 경우에 2년 반 이상의 전체 생존 기간을 보여주는 등 이전 약제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표적 치료제들이 나와서 방광암이 있는 경우에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긴 치료 기간, 긴 생존 기간을 혜택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FGFR3라는 전체 방광암의 한 15%에서 20% 정도에서 변이가 확인되는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소분자 억제제인 발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40% 이상의 반응률을 보이는 등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환자분들께서 이 새로운 표적 치료 옵션들을 담당 의료진들과 잘 고민을 하면서 치료 방향을 살펴보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의 질과 양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새로운 표적 치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